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오늘 딥사이트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연초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1차 백고동을 시원하게 올렸고 그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참 컸는데요. 환율, 실적 불투명, 미국발 호재가 살짝 힘이 빠진 가운데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실 분을 모셨어요. 오늘 HD 현대그룹과 한화엔진이 실적과 또 다른 미국발 호재 기대감을 안고 달려가거든요. 이 자리 위치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조금 전에 우리 연구위원님에 대한 예고가 나왔어요. 조선의 국모. 지겹지만 이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번 조선의 국모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늘 주가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요. 바로 첫 질문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단독 보도 보셨죠, 연구위원님? MRO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당장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만큼 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만 단독 보도 제목을 보니 우리 정부가 군산항의 미 해군 MRO 기지 건설을 협상 카드로 꺼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직전에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이미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그룹주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HD 현대그룹이 군산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팩트이고요. 예. 과거에 저희가 신조선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블럭만 만드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렌탈료를 받기만 해도 사실 HD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작업장을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인근에 미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라고 저희가 미국 내에서 군함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와 또 HD 현대그룹이 이미 MOU를 또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 보도가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구조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아마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꽤 높은 조건이다. 네. 미국 상하원에서도 이제 전투함, 지원함 건조에 사용할 국방 예산 200억 달러 세부 집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하게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겁니다만 그러면 MRO라는 키워드를 기대해 봤을 때는 사실 필리조 선수 미국에 갖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꽤 컸던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한화오션은 빠지고 HD 현대그룹 쪽으로만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 조건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HD 현대그룹 쪽으로만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수준의 MRO의 규모나 아니면은 꼭 군함뿐만 아니라 지금 전략상선 등도 계속 넓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한 개 업체를 찝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한쪽에 모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쪽으로 다 수혜가 저희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 거점을 두느냐 아니면 두지 않느냐로 전략은 달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의 폭이 똑같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저희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MRO 다시 상반기에 뜨거웠던 이 수주 키워드가 주선을 불지피고 있다. 관세 협상 카드 관련해서 해석을 좀 들어봤고요.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상호관세 지금 발효까지는 가능성이 다시 줄어들겠죠. 물론 이것도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질문을 드려야 돼서 그럼 조선 수주 쪽으로는 만약 상호관세가 발효된다면 수주의 타격은 크게 없을 것인지 관세와 관련된 하반기 사이클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둘 다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관세가 많이 높아졌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상물 동량이 위축이 될 테니까 해운사들이 배들이 별로 필요 없고 조선업체들한테는 많이 발주가 안 나가면 올해 상반기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 수주 약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수입을 해서 쓰던 물자들을 미국에 내재화 시켰는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를 쌓아두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다시 쌓을 때 오히려 그 변동성만 키울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가 발주가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느라고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해상물 동량이 많이 늘어서 발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월 초에 위원님께서 조선주 비중 확대,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진다. 기간 조정 마무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월 초에 이제 조정을 딛고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만회 그리고 다시 그 이상의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이클을 다시 한번 외쳐주신 데에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은 계절적으로 조선업체들 어닝을 그냥 보고 넘기기 조금 어려운 분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업 일수가 좀 많은 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는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세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 시즌에 실적 좋은 회사를 들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도 힘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면서 실적을 딛고 지금까지의 고평가 논란이 오히려 다 잠잠해질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였고요. 어제 그 수많은 조선 업체들 중에서 한 두어 업체밖에 지금 실적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지금까지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적표가 이제 곧 공개가 되겠군요. 지금 그러면 실적 분석에 앞서서요. 사이클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 위치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공급 정도의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향후 한 10년 정도는 저희 수주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척의 선박이 시장에 깔려 있고 지금 현재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변경이 된 선박이 불과 2,400척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1년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업체들의 캐파가 한 1,500척에서 1,800척 정도를 제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항상 저희가 교체 수요가 밑에 든든하게 깔려 있고 신규 수요도 또 필요한 만큼 거의 얹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 굉장히 많이 발주가 나왔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 굳이 발주가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확 꺾이거나 이러한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이제 처음으로 실적으로 숫자가 나와서 시장이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아직 5분 응선을 안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9회 말 9분 응선 이 정도 온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제일 크셨던 거거든요. 신고가가 워낙 무섭게 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5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다. 10년의 수준은 문제없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보면은 이제 연구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봐왔던 19년의 세월 중에 조선소 제일 바쁜 움직임을 6월에 확인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성적표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다 불식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나온 건 두 기업, 삼성중공업과 한화엔진 딱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엇갈려서 더 해석이 궁금해요. 일단 삼성중공업부터 볼까요? 네, 삼성중공업도 그리고 하나엔진도 이제 어제의 공통점은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분명히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한 4.9%밖에 영업이익률이 안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7%대로 올랐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7%에서 8.7%로 올랐는데 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1년, 22년에 걸쳐서 저희가 선가가 막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수주했던 물량을 이 인도 선표에서 빼내고 나니까 이제 고가 물량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뭐 좀 엇갈림 이런 거는 뭐 아까 앞서서 나온 뉴스가 또
방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 뉴스이다 보니 그거와 관련된 그룹의 그 주가 민감도가 지금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전체 조선 업계에서 유일하게 약간 소외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방산 관련 이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조금 이미 조선주가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쉬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이건 어차피 시간차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산 프리미엄에 오늘 다시 주목하면서 뭐 HD 현대그룹이 강한 것처럼 이 키워드에 따라서의 움직임은 확실히 있겠습니다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그림에 집중해 볼 때다. 오늘의 하락이 중요한 기회가 되겠네요. 다음은 한화그룹을 좀 볼게요. 한화오션이 0.45% 약보합권. 이 기업은 29일 실적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잘 나온 한화엔진 두 자릿수의 급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선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업을 같이 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화오션이 빠지는 이유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이 약해요, 위원님? 아니요, 실적 기대감은 오히려 그 비슷한 사이즈의 경쟁사인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좀 공유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주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산과 관련된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쵸. 상태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의 주가 하락은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아시겠지만 산업은행이 이제 지분을 한 5% 가까이 내놓으면서 예. 아직도 내놓을 지분이 지금 15%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분명히 업황이 좋아질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굳이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많은 조선주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꼭 이거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까지 그럼 사실 말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이 좀 질문 드려볼까요? 한화오션은 중립이고 84,000원으로 주셨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88,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신 그런 수급 이슈를 봤을 때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신 게 맞는 거죠? 네, 저희는 뭐 굳이 이쪽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다른 대체제가 충분히 많이 매력적인 있기 데가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은 어때요? 오늘 오전에 보니 실적 발표 나오고 위원님 바로 리포트 쓰셨던데 목표 주가 42,00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좋은 쪽으로는 수급 이슈 없다면 계속 플러스 점수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특히나 그 엔진사들이 지금 조선소가 비싼 배 수주받아서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는 여기보다 조금 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 자체가 이제 선박 시장 내에서 갖는 그 수급적인 쇼티지가 조금 더 심한 편이고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로부터도 엔진사들 수주를 하기 때문에 고객 확장성이 좀 더 넓게 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하나엔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적 추정치를 조금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높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엔진이 갖고 있었던 한계라고 한다면 조금 캐파가 많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커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제한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시설 투자 공시를 하면서 내년 9월이 될 때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만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계로 봤던 확장성도 조금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달려가지 않더라도 엔진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쇼티지 이슈로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점도 봤습니다. MRO 정리하고 갈게요. 한화오션 여쭤봤기 때문에 저희 초반에 그 MRO 수주 미국 관세 협상에 이제 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나를 딱 꼽기에는 좀 어렵지만 같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MRO에서도 접혀지는 것 같은데요. 오션보단 HD 현대중공업으로 한 표 더 주시나요? 굳이 그걸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는 곤란하시죠? HD 그룹이 좀 오. 확장성을 더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함과 그 한정적인 군함만 쳐다봤을 때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조선 쪽에 있어서의 수주가 좀 수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략 상선을 확장하거나 이럴 때도 기존에 그 군함을 하지 않고 있는 조선 업체들도 이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HD현대 그룹 내에서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전략 상선을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이슈와 관련되었을 때 그 관세 협상을 했을 때도 HD현대 그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HD 현대 미포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수급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게 8월 MSCI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 앞두고서 이제 새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편입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직전 고점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이 현대 미포 전력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HD 현대 미포가 사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입이 될 때는 편입되기 이전에 그 수급적인 이슈로 너무 심하게 아웃퍼폼을 했다가 오히려 편입이 되고 나니까 그 추가적인 매수 수급이 뚝 끊기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들이 편입을 고려를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체가 저희는 조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HD현대그룹이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좀 탱커 중에서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5만 톤급 MR 탱커라서 이번에 대형 컨테이너 중심의 시장이었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수혜를 덜 받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오른 피더 컨테이너도 발주가 많이 나오고 저희가 전략 상선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로로선 같은 경우도 미포조선이 굉장히 유리한 선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스선에서 저희가 참 수혜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한계점으로 있었던 반면에 LNG 벙커링선이라거나 아니면은 중형 사이즈의 LPG선, 암모니아 운송선 이런 것들은 또 미포에게 굉장히 그 믹스를 좋게 하는 그런 선종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대형 조선 업체들이 올라갈 때 그 호재성 요인이 느리게 반영이 됐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뭐 향후 풀이 좀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HD 현대미포도 같이 정리해드리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20만 원권역에서 여전히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있는 상황. 그러면 탑픽 종목들로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신용증권 우리 엄경화 연구위원이 쭉 종목들 조선선사와 기자재에 대해서 의견 정리한 부분들 제가 한 판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견 여쭤봤었던 하나오션은 중립 의견으로 유지하면서 84,000원 보고 계시고요. 현대미포가 25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에 여력이 높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조금 더 한 표를 주셨는데 52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요한 게 탑픽인데요. 탑픽 HD 한국조선해양으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목표 주가도 1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주셨습니다. 저거는 목표 주가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정정하면서 의견 같이 여쭤볼까요? 탑픽이 한국조선해양은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투자 의견까지 높여주시면서 목표 주가를 40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으시네요. 세진중공업계 저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기존에도 매수였고 저희 유지 상태이고요. 45만 원. 목표 주가는 45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홀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조선해양이 45만 원으로 36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 주신 거고요. 현대중공업 16,000원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를 쭉 상향 조정했다라는 게 한눈에 일단 들어와요. 선사, 기자재 다요. 그중에서도 탑픽 꼽아주신 한국조선해양. 배경부터 들을까요? 일단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는 중간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에서 뭐 A라는 측면이 부각될 때도 있고 B라는 측면이 부각이 될 때도 있는데 그거를 약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조선에서 발생하는 호재에 좀 다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조선 기자재 중에 HD 현대마린 엔진을 HD 한국조선해양이 직접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 산업 자체에서 엔진 산업의 가치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는 조선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되면 주주환원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잉여현금 흐름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중간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사 안에서도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지주사에 대한 프리미엄도 계속 하반기에도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중도 품고 있고 말씀하신 엔진, 현대마린 엔진까지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시면서 45만 원까지 봐주셨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재 탑픽인 현대마린 엔진도 궁금합니다. 아까 엔진이 다른 선사보다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좋은 이유는 쇼티지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한화 엔진보다 좀 더 메리트가 높은 것인지 보면 HD 현대그룹주 다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린 엔진의
메리트는 어디에 더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HD 현대마린엔진은 기존에 원래 이제 그룹 외에 있을 때는 예. 이제 종목명이 STX 중공업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현대그룹의 물량을 전혀 수주하지 않을 때였었고요. 그래서 공장도 굉장히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장에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정말 빽빽하게 이제 엔진이 들어서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룹 내에 있는 물량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엔진 사업 자체를 굉장히 효율화하기 위해서 HD 현대 중공업 내에 있는 엔진 사업부에서는 조금 더 대형에 치중을 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 쪽에서는 중대형 사이즈의 이제 엔진에 조금 치중하는 쪽으로 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저희가 가동률이 20%대이던 시절부터 이미 흑자 전환을 달성할 정도로 고정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날 때 수익성이 그 개선되는 폭이 아마 전체 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미포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덜 수주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이 주로 만드는 HD 현대 미포의 엔진이 그냥 기존의 컨벤셔널 타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믹스 개선이 되어서 LNG 엔진으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단가 상승 요인이 아직 더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2,200원 신고가인데 75,000원 주셨잖아요. 네네. 이번 성적표 아직 나오기 전인데 보니까 아직 IR 공시가 안 나와서 31일자로 현대그룹주 발표내는 날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자리다? 네, 그리고 저의 실적 추정치 변경 가능성도 있겠죠. 언제든지 더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열어주셨거든요. HD 현대 마린 엔진 기자재 탑픽까지 의견 여쭤봤습니다. 이 세진중공업도 궁금해요. 아까 16,000원 저희 같이 한국조선해양이랑 볼 수 있어서 더 눈이 갔는데요. HD 현대 미포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가스선, LPG선 덜 부각받았던 쪽 이야기할 때면 증권가에서 짝지어서 세진중공업이 같이 이야기가 매번 나오기 네. 마련입니다. 너무나 싼 구간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럼 왜 저평가 받고 있는 영역일까요, 지금? 일단 세진중공업과 같은 기자재와 엔진사와 같은 기자재의 차이는 네. 필수 기자재이냐 특수 기자재이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LPG 탱크를 주로 만들어서 현대그룹에 많이 납품을 하는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LPG의 시황 자체가 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 선종의 시황을 타기도 하겠죠. 저희가 만약에 그쪽이 조금 이제 관심도가 줄어들거나 수주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디하게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성이 예전에는 정말 1, 2%대 영업이익률을 지켰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저희가 그때 유일하게 그 와중에도 적자를 내지 않아서 막 PER이 100배까지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익성이 이제 두 자릿수대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예. 비하면 굉장히 싸 보이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HD 현대그룹에 들어가는 선박들의 그 데크하우스라고 해서 선원들이 들어가는 거주구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선박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많이 만들어지는 터라 그 부분에서의 이제 조금 지속적인 성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재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돌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또 얼마나 개선될지 이번 성적표에서 한 번 더 체크해보면서 계속 싼 구간일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기자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한라 IMS를 7월 초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주셨는데 신규 매수 추천으로 나왔습니다. 싸기까지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약간 잠재력을 확인한 거죠? 네, 작년에 이미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안 오른 기자재 업체들까지 많이 오를 때 조금 덜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제품은 보통 저희가 유조선에 들어가는 그 계측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업황이 안 좋은 시절에 조선소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수리조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장사 중에서 지금 수리조선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보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개조 시장이 워낙 커지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장된 기업으로 조금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회사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좋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조선 기자재까지 쭉 다뤄봤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저기 시장공감 10도 같이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 금요일도 MTN과 함께 성공전략 이어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